FBI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범죄 보고서라는 겁니다. Crime in Americ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Crime in the N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내 범죄 보고서가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 나온 보고서는 추정치가 좀 다르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예년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발표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어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제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 FBI 측에서 과거와는 달리 올해 이 자료를 채워준 자료를 FBI가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방에 있는 지방법 집행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보고를 해주면 그 보고된 걸 전체를 다 모아서 FBI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올해는 그 방식이 예년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는 지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전체 강력 범죄 숫자가 2020년에는 132만 6,600건이었는데 이게 2021년에는 131만 3,200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한 1%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 범죄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줄어든 거는 이 러버리 강도 행위가 8.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죄율이 줄어드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폭력 범죄 이제 aggregated assault라는 이건 이제 폭력 범죄 중에서도 이제 무거운 폭력 범죄인데 이런 폭력 범죄는 0.1%만 줄어드는 아주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살인 범죄 머더 케이스가 이게 4.3% 늘어났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 살인 사건은 2020년에 2만 2천 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만 2,900건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4.3% 늘어났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범죄율 줄어든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거 강간 사건. 저는 미국에서 강간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도 3.9% 더 늘어났다.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에 작년에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0만 건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2021년 1년 동안 벌어진 강간 사건이 왜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FBI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년 동안 FBI의 단일 범죄 보고 프로그램은 미국 내 범죄의 연간 스냅샷을 제공해 왔다라고 밝히고요. 올해는 2021년 국가사건 기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BI는 현지 법 집행기관의 63%만이 보고서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고된 숫자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강간 사건 1년에 10만 건 넘게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63% 법 집행기관들, 그러니까 뭐 보안관이나 경찰관이나 트룹스 있죠, 스테이트 트룹스 이런 데서 보내온 기록 가지고 하는 건데 전국의 63%밖에 보내오지 않았으니까 실제로는 뭐 그 비례해서 따지자고 하면은 대략 한 14만 건 정도라고 오히려 더 많은 사건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강간 같은 이런 성폭행 범죄가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미국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죠. 강력 범죄에는 살인, 가중폭행, 강간 및 기타 물리적 힘을 수반하는 범죄 활동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참가자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던 FBI의 보고 요구 사항의 결과로 보인다라고 CNN은 또 FBI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 법 집행기관들한테 이런 양식으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기본 양식을 만들어 주었을 텐데 FBI가 근데 그 양식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선 법 집행기관에서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그리고 안 해버리는 기관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CNN 쪽에서는. 일단은 조사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한테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때려잡고 범죄자들을 잡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공화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되어져 왔던 부분이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면해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보석금을 내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려서 그냥 가벼운 죄인 경우에는 그냥 훈방해 주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수사력을 좀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력 사용 방법을 좀 바꾸려고 했던, 기소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 측의 노력이었었고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민주당 측의 정책이 사회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너무 넘쳐나게 만든다, 뭐 이런 불만들과 지적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했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디펀드 폴리스라는 이야기, 디펀드 폴리스는 경찰 예산을 삭감해라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경찰들이 그런 예산이 줄어들기도 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나 이제 경찰 안 하겠습니다라고 사표내버리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나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경찰관들 다 뭐 무조건 백신 주사 맞아라부터 해서 5만 가지 제약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경찰은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라는 이런 구호가 막 나오고 밤에 시위를 해대고, 시위하면서 폭력 저지른 놈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었더니 지방검사가 와가지고 경범죄니까 그냥 풀어줘, 그냥 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니까 경찰들이 이제 힘들어진 거죠. 많이 힘들어진 거죠. 경찰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경찰 인력이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결국은 이 치안을 굉장히 약하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이것이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 대두가 됩니다. 물론 연방의회에서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주동을 해가지고요, 초당적인,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다 같이 거의 대부분 한 90%가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통과시킨 법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게 뭐냐 하면은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이런 경찰력, 치안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프로텍션 액트라는 게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치안을 보호해주기, 치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예산을 쓰자라는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이 주동이 돼가지고 공화당 의원들도 다 같이 찬성해서 같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좌파 계열에 있는, 특히 조지 소로스의 선거 자금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방검사들이 뭐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풀어주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지만은 그냥 일단 범죄자들이 일단 형 살고 나오면은 4년 동안은 범죄 기록 보이지 않게 감춰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하니까 결국에는 좌파들이 만드는 법이 치안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간선거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유권자의 30%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선순위 1등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가 낙태 문제였습니다. 6%. 세 번째가 이민 문제였는데 5%밖에 차지하지 않았고요. 네 번째가 범죄 문제였는데 이게 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낙태, 이민, 그 다음으로 범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범죄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9%가 공화당이 더 잘할 거다,
민주당이 더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30%.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내지는 뭐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쪽에 유리한 지형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선거가 어떻게 되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치안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경범죄들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극한 범죄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살인이라든가 강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지금 경찰력 부재가 그대로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통계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